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V-Ray 기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구성에서 저번 시간에 저번 편에 설명한 거는 이제 기본 구성에서 유틸리티, V-Ray for SketchUp에 있는 세팅, 어셋 에디터를 통해서 기본 설정, 라이브러리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세부 설정, 가운데가 메인 창으로 구성되어 있고, 엔진이 넥스트 2 버전에서는 이제 RTX가 추가됐다는 것, 기본적인 설정 구성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뭘 할 거냐면 렌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V-Ray를 온 이유이기도 하죠. 실사 렌더링을 위한 V-Ray 라이팅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V-Ray 라이팅 조명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7개 정도의 조명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 있는 태양빛을 연동을 해서 작동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맥스하고는 좀 다르죠. 맥스도 선라이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맥스는 맥스를 갖고 있는 기본적인 라이팅이 있으니까 기본 라이팅부터 시작해서 오토매틱 라이팅까지 다 사용할 수 있죠, 혼합해서. 근데 스케치업은 태양광을 제외하고는 기본 조명이 없기 때문에 V-Ray 라이팅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V-Ray 라이팅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원래 옴니 라이팅 하나가 4.0 보존되면서 추가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6개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면광, 레팅글 라이팅, 두 번째 있는 스피어 라이팅, 구 라이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스포트 라이팅, 직접광, 그러니까 부분 조명, 그 다음에 IS 라이팅, 그러니까 조명 라이팅의 프로파일을 적용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V-Ray 돌릴 때 가장 연출 효과 마지막에 넣을 때 퀄리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명 회사에서 파일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명 회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번개표, 아니면 필립스라는 조명회사만 등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전구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전구의 값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전구를 타는 등기구, 등기구의 형태에 따라 그림자가 생긴다든가 패턴이 이렇게 빛의 패턴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게 이제 IS 프로파일인데 조명회사마다 이제 글로벌한 좀 큰 대기업 조명회사들은 자기네가 디자인한 조명 등기구에 맞는 프로파일을 제공하게 돼요. IS 프로파일을 제공을 해서 그 등을 달았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됩니다 하는 것들을 같이 대부분 다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제품이 나오면 당연히 같이 지원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확한 값을 대입하고 조명 디자인을 위해서는 실제 자기가 시공한 조명, 설치하고자 하는 조명에 IS 값을 적용하면 충분히 그 가치를 높여서 조명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렇게 연출 정도로 쓰이지 조명 디자인 할 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옴니라이팅. 이거는 나중에 좀 추가된 건데 맥스에는 원래 있던 조명이에요. 맥스 자체에 이제 옴니라이팅이라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스피어 라이팅이랑 비슷해요. 백일등처럼 구 라이팅처럼 원형으로 사방으로 백일등처럼 빛을 나가는 조명인데 스피어하고 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따 설치해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형식은 똑같지만 맥스 했을 때 옴니라이팅 쓰면 이제 보통 이제 중앙부에 전체 광을 만들어낼 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사방으로 기본 빛 연출해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돔라이트는 이제 스칼라이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HADRI라고 하는 이제 태양광 스칼라이트 이미지를 라이팅 맵으로 이용하게 되는 걸 보통 HDR 파일이라고 해서 쓰게 되는데 EXR이라고 하죠 보통. 그 조명 값을 그러니까 파노라마처럼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갖고 있는 밝기 값을 빛으로 환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태양광을 제외하고 내가 임의적인 하늘이나 하늘빛을 만들어 줄 때 쓰는 것을 돔라이트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하늘빛 쓸 때도 쓰지만 제품 모델링 같은 거 할 때 많이 써요. 스튜디오 컷 같은 거 할 때도 스튜디오 조명값을 대입해서 한다던가 해서 사실은 하늘보다는 제품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키샷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제 돔라이트 역할을 하는 조명이죠. 그다음에 끝에 있는 거는 컴포트 메쉬 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좋아요. 옛날엔 좀 무거워서 못 썼는데 그럼 오브젝트라든가 물체 만든 거를 모델링 한 자체를 조명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요. 물체를 선택하면 활성화가 되고요. 물체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핑은 기본이고요. 보통 이렇게 해서 7가지 조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달면서 조명의 특성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맨 첫 번째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면광입니다. 그 4.0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 그 전 버전에서는 조명을 달면 되게 불편했어요. 어디가 빛이 나가는 방향인지 잘 몰라서 스케치업 화면상에서는
그냥 면이나 이제 뭐 오브젝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앞뒤면 생각해서 하거나 어느 방향을 결정할 때 되게 조금 번거로운, 사용자들이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방향성이 명확해져서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원칙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레팅글 조명 명광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게 되면 원하는 방향과 크기를 결정하게 되죠. 그럼 이 화살표가 표시가 되는 게 이제 사조명 무료 넥스트 버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데, 클릭해서 당기면 명광의 영역이 크게 됩니다. 여기서 크기 결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팅에서 이제 다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기가 클릭한 면에 붙어서 조명이 달리게 되는데, 뭐 이래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 다음에 무브를 하면 그룹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잡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명의 위치를 잡고 뭐 로테이트를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좀 틀어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조명의 팁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도 렌더링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V를 가볼게요. V를 가면 레팅글 라이팅 조명 항목 가운데 세팅창에서 어셈 에디터에서 보게 되면 레팅글 라이팅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레팅글 라이팅이 추가됐는데 지금 기본값이 인텐시티가 밝기, 파워라고 그랬죠. 인텐시티가 밝기인데 30이 기본값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조명을 다 면적하고 비례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크기하고도 비례하기 때문에 어떤 게 절대치인지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보통 유닛이라고 아래 단위가 있는데 단위 또한 기본적인 디폴트 값을 그냥 써요. 쓰는데 아래 내려보면 루멘스 파워, 루멘스 그다음에 라디안스 파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뒷부분에 가로치고 있는 게 단위 표시로 보시면 편합니다. 루멘스 이제 광도라고 해서 이게 실질적인 조명의 밝기죠. 그다음에 여기 루미넨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면적당 밝기. 뭐 조명 디자인한 사람들만 아는데 이것까지는 지금 기본 설명에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기본만 익혀두세요. 루멘스가 기본 밝기예요. 조명이 갖고 있는 밝기. 만약에 레팅글 라이팅을 달았다면 우리가 조명의 밝기라고 하는 걸 루멘 단위는 LM이라고 하는데 그 단위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와트라고 되어 있는 거, 파워라고 되어 있는 와트는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거, 뭐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죠? 60와트, 뭐 100와트짜리 전구를 사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뭐냐면 사실은 밝기가 아니고 백열등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전력 소비량하고 밝기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 있는데 LED라든가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와트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명 디자인 계산할 때 총 전력량을 사용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루미넌스라고 해서 W 면적당 뭐 와트수 전력 소비량인데 이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쓰게 되면 디폴트로 거의 쓰고 그다음에 루멘스 정도는 씁니다. 정확한 LN 값이기 때문에, 밝기 값이기 때문에 조명 설계를 하거나 특히 IS 파일 쓸 때는 많이 쓰는 기능 중에 단위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레팅글이라고 되어 있고 영역을 기본이 영역이 사각형인데 사각형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레팅글이라고 되는 거 눌러보면 디스크라고 해서 타원형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타원으로 바꾸게 되면 형태가 타원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방이나 일반적인 주택에서 기본 등을 보게 되면 직부등이라고 해서 천장에 이제 등 형광등 같은 게 하나씩 달려 있죠. LED 등이나. 그게 보통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어요. 그럴 때 빛이 퍼지는 느낌을 살려줄 때 뭐 흔하게 바꿔줄 때는 디스크로 바꾸면 됩니다. 레팅글만 꼭 쓰는 게 아니고 사각형이나 타원형 등을 바꿔줄 수 있다. 그다음에 아래 보게 되면 아까도 크기를 이렇게 지정했지만 크기를 여기서 이제 정밀하게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면 크게 변형이 되죠. 그러니까 뭐 막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크기를 뭐 난 80을 주고 싶다 그럼 80 크기가 되겠죠. 뭐 정사각형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나도 양쪽을 치수값을 입력해서 80대 80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레팅글이나 디스크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여기서 세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 때는 대략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게 되면 옵셋이라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기본 설명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까먹지 말아셔야 될 거는 모든 조명이 다 들어간 부분이니까 첫 번째 인텐시티, 이게 밝기 값이다. 조명의 밝기 값이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컬러한 게 조명의 색,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레팅글 라이팅에 있는 거 레팅글 뿐만 아니라 디스크도 같이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을 들어가면 됩니다. 옵션 항목이 중요한데 옵션에서 인비지블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비지블 중요하고 섀도우 중요하고 그림자 쓸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래요. 그러니까 옵션에 있는 인비지블이 중요한데 지금 설명드린 건 이겁니다. 윗부분에 중요한 부분 사이즈 조절하는 거, 옵션에서 중요한 건 인비지블, 기본 설정에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핵심이. 얘를 체크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스카일라이트랑 썬라이트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걸 꺼줄게요. 지금 원래 켜져 있는데 이걸 끄겠습니다. 얘를 꺼도 하늘빛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텍스처에 들어가서 스카이데이 있는 부분에 기본값이 1이었는데 얘를 0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꺼지고 내부 조명의 밝기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토니바퀴 세팅,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기능 RTX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 다음에 클릭해보면 렌더링 걸리는 창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가운데 레팅글 라이팅 단 조명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값 밝기 30에 이 정도 크기의 빛이 떨어지는데 이 정도 밝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얗게 보이는 영역이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인비지블이 왜 중요하냐면 이 조명을 선택하고 인비지블이 난 빛만 쓰고 이 조명의 사각형의 형태나 조명의 형태는 나타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모델링 할 때 조명에 등기구를 달기 때문에 빛만 필요하지 사각형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기 때문에 거의 명광에서는 인비지블을 체크합니다. 인비지블을 체크하게 되면 렌더를 해보게 되면 빛은 그대로지만 조명의 형태는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밝기가 기본 30값이 이 정도 밝기이기 때문에 절대치가 아니라 비례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크기의 비례도 하고 영역의 비례도 하기 때문에 빛 반사라는 게 빛이 산란되는 거기 때문에 물체 메타리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치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시작할 때는 30이 돼 있는데 저희가 렌더 테스트를 해보고 어두우면 60 정도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 프리뷰를 볼 수 있고 렌더를 다시 돌려보면 조금 더 밝아진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조명의 밝기값을 조절하고 크기를 조절하는데 크기가 좀 작다 그러면 100 x 1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00. 자, 그 다음에 렌더. 그럼 영역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더 밝아지겠죠. 크기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하면서 렌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데 인비지블은 조명의 형태는 없어주는 거다. 근데 다시 한번 해서 조명의 형태를 나타낼게요. 그 아래에 있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 렌더를 해보면 조명 형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정에다가 대고 그려도 형태는 보이게 되는데 그 오래전부터 V레이를 작업한 사람들은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모델링한 면에다가 조명을 직접 달지는 않는다. 이게 작업하다 보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조금만 묻혀도 빛이 시작하는 부분이 가려버리면 오브젝트에 가려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약간 파묻힐 수 있죠. 이렇게 파묻히면 빛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렌더를 해보면 하얀 게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일 겁니다. 이게 작업하다 보면 미세한 면 차이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작업하는 사람들 지금은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대고 클릭을 해도 되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그냥 추천을 드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딱 대고 그리지 말고 대고 그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물체의 그러니까 형태보다 딱 대고 그렸어요. 온페이스가 됐죠. 딱 맞히는 것보다는 눈에 안 보일 정도의 크기를 좀 떨어뜨린다가 보통 팁이에요. 그러니까 조명을 달 때는 언제나 원하는 위치보다 물체보다 오브젝트보다 겹치지 않게 약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게 작업하기 수월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렌더 돌렸을 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약간씩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뭐 2cm 내려놔도 되고 20mm 내려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약간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게 보통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렌더 해보면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자, 위에 그림자가 생기지만 조명을 인비지블 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래 No Decay라고 있어요. No Decay를 설명드릴게요. Decay란 명칭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맥스를 할 때는 No Decay, 그 다음에 섀도우, 그 다음에 더블 사이드까지는 기본 구성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No Decay는 뭐냐면 빛이 조명이라는 빛이 태양도 마찬가지지만 조명이라는 빛이 발원을 하면 발광을 하면 쭉 떨어지게 되는데 멀리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게 기본이겠죠. 약해지는 게 기본인데
예를 들어서 뭐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시면 무대 같은데 연예인이 나와서 또 가수가 노래 부르면 이렇게 그, 그 연예인만 비춰주는 고브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앞에 렌즈가 달려서 빛을 모아주는 라이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빛이 점점 감소되는 게 약하죠. 떨어진 데까지 똑같은 밝기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럴 때 하는 게 이게 디케이예요. 디케이라는 게 감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적으로 조명을 달면 다 감쇄가 되게 돼 있는데, 나 감쇄 싫어, 이 조명은. 할 때, 노 디케이를 체크하게 되면 여기 샘플 슬롯에서 보이듯이 떨어지는데 점점점 빛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달린 밝기 값이 그대로 면적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60이라는 값을 줬다면 여기도 60, 여기도 60이 되는 거겠죠. 랜드에 보면 되게 밝아지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데부터 떨어질 때까지 감쇄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밝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음영이라든가 깊이감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빛의 거리감이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뭐 빔 프로젝터나 특별한 경우에는 가끔 씁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체크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전 멀리 갈수록 약해지는 게 당연하니까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게 노 디케이라는 항목이고요. 섀도우는 이 조명에 따라 그림자를 쓸 거냐,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원기둥 조그만 게 있는데 그림자가 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섀도우를 끄게 되면 이 조명만 그림자가 안 생기게 하는 거죠. 보통 그림자가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빛은 있지만 그림자는 생성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섀도우의 특징입니다. 모든 빛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인위적인 거죠. 사실은 실사적인 것보다는 인위적인 거. 그러니까 뭐 미술학원을 다녔다거나 아니면 데생 같은 걸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원에 미술학원에서 데생을 하는데 이쪽에서도 회광등 들어오고 저쪽에 들어올 때 한쪽 빛만 살려서 그리라고 미술학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입체감이 사라져요. 빛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너무 그러니까 산란스럽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입체감이 죽을 수도 있고 뭐 특정 조명에 대해서는 섀도우 값을 뺄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한 거죠. 우리가 미술학원에서 대생하는 것처럼 그게 이 섀도우다. 특정 내가 선택한 조명에 그림자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다음에 아래 뭐 조금 중요해요. 더블 사이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앞면 화살표가 있는 방향에 빛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너 뒤쪽도 뒷면도 빛 나오게 할 거니 묻는 거죠. 이쪽에 아래 있는 위쪽으로도 반대편 면에도 빛이 양쪽으로 나가게 할 거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더블 사이드는 기본적으로 체크 안 해놓고 쓰는데 얘를 체크하게 되면 뭐 펜던트 같은 조명, 그러니까 뭐 식탁등 같은 건데 등기구가 없어서 공중에 떠 있는 조명, 위로도 빛이 가고 아래도 빛이 갈 경우에는 더블 사이드를 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바라게 만들 때 더블 사이드를 체크하게 되면 렌더 해보게 되면 아래로만 빛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정면으로도 빛이 떨어져서 위쪽이 환하게 빛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벽 쪽에 붙어 있어서 그런데 확인을 위해서 조명을 좀 내려놓다 볼게요. 그럼 좀 더 편하겠죠? 자, 더블 사이드를 안 했을 때는 렌더를 해보면 위쪽으로는 빛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아래쪽으로는 빛이 떨어지죠. 자, 더블 사이드를 체크하게 되면 위쪽으로도 빛이 가기 때문에 상하 빛이 양쪽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빛날 때 쓰는 게 더블 사이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조명을 달거나 뭐 조명이 공중에 떠 있는 펜던트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더블 사이드를 체크해서 쉽게 아래 위로 빛을 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더블 사이드 기능이고요. 아래는 이제 세부 기능에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예제를 따라서 V-ray 돌릴 때 설명을 드려야 될 항목이니까 일단 기본 구성 설명, 알아야 될 절대 팁, 핵심 팁만 먼저 구성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비지블 체크하고 원래 위치로 조명을 바꾸겠습니다. 조금 더. 뭐, 여기서 꼭 좀 잡은 다음에 마우스 갖다 대면 뭐, 헤드라인, 뭐, 온페이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위치를 잡으면 온페이스라고 나오면 천장면에 붙은 거고, 천장면에서 내려놓고 뭐 20mm 정도 이렇게 하면 약간 떨어진 위치가 되겠죠. 온페이스를 띄워서 작업하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비지블 체크해서 조명은 안 보이게 했고 밝기값은 60 정도 줬고 그 다음에 크기는 100x100 정도 준 테스트를 한번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레팅글입니다. 이 레팅글은 왜 많이 쓰냐면 부분 영역을 빛나게 할 때 우리가 실제 공간에서 있는 게 거의 다 조명 기구에 의해서 빛나기 때문에 명광이에요. 학교나 학원에 있는 형광등도 형광등이 보이긴 하지만 등 가시 있기 때문에 명광처럼 빛을 발합니다. 자기 방에 있는 등도 등 가시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거의 다 명광입니다. 거의 명광을 비추기 때문에 메타리얼을 하거나 기본 조명을 처음 달 때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게 명광을 달아놓고 조명을 맨 처음부터 많이 달게 되면 렌더 테스트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본 조명으로 작업등으로 켜놓는 거예요. 켜놓고 메탈의 반사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연출해 줄 때 이제 조명들을 조정해서 달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시작할 때 레팅글을 가장 많이 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옴니 라이팅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다 이 레팅글 라이팅을 많이 써요. 작업등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공간 디자인을 하거나 할 때 분위기를 연출을 뭐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해준다기보다는 V레이 재질 입히게 되면 반사라든가 물성을 줘야 되잖아요. 반사라든가 범프값 질감이라든가 투명도라든가 주게 되면 빛을 달아야지만 그게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전체를 많이 비출 수 있는 조명을 하나 달아놓고 메탈을 재질에 대한 마무리, 속성을 마무리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렌더링 돌리기 전에 부분 조명들을 이제 다듬어 가기 시작을 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작업등이라고 하죠. 좀 맨 처음엔 그래서 크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하나 정도만 달아놓고 렌더링 거는 게 조명 수에 따라 렌더 타임을 비례해서 그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레팅글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렌더링 하면 인비지블 체크했기 때문에 빛이 올 정도 나옵니다. 그게 레팅글 라이팅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크로 원형으로 하게 되면 약간 이게 빛이 떨어지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아니고 모양이 조금 바뀌겠죠. 디스크를 한번 바꿔볼게요. 원형으로 바뀌면 렌더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빛이 떨어지는 영역을 보면 이렇게 둥글게 좀 은은하게 퍼지게 나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사각형의 끝자락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직등 역할을 하거나 이때는 디스크도 많이 써요. 사람들이 이거를 왜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당연히 기능인데 오히려 은은하게 퍼뜨릴 때는 많이 쓰는 게 좋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있는 스피어 라이팅 한번 해볼까 봐요. 두 번째 있는 스피어 라이팅은 구조명, 그러니까 동그란 조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얘도 역시 똑같습니다. 위치를 달면 한번 클릭하고 크기, 반지름 값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레디우스 값을. 자기가 입력할 수도 있지만 프렌드로, 얘도 세부 설정이 세팅 차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달고, 무브에서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지름 값이 메신, 다이미터가 메신, 1m인 9가 만들어집니다. 조명을 선택하고 에디터 창을 들어가게 되면 스피어 라이팅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추가됐겠죠. 그럼 얘를 선택하면 세부 옵션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역시 인텐시티, 밝기값, 그 다음에 단위를 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사이즈는 가로, 세로가 사각형이 아니니까 당연히 지름값으로 나타나겠죠. 크기값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크기를 뭐 50이다, 100이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쳐줘도 돼요. 뭐 15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줄어들고 20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역시 옵션을 보면 인비지블, 노드 K, 섀도우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구기 때문에 면광이어서 양면이 아니라 전체가 동그란 거기 때문에 더블 사이드가 있을 수가 없죠. 바깥으로만 빛을 발하니까. 근데 나머지 거는 똑같이 세팅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밝기값 얘도 조금 높게 해서 60 정도 줘볼게요. 그럼 이렇게 빛납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죠. 렌더를 한번 해보면 동그란 구에서 빛을 발해서 사방으로 빛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구조명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이렇게 하얗게 탈 거고 먼 데는 은은하게 퍼지고 될 거예요. 근데 동그란 구가 나타나죠. 동그란 구가 나타납니다. 이게 옴니라이팅하고 차이점이에요. 얘는 오브젝트가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 보이기 때문에 인비지블을 체크 안 하면 기본적으로 빛을 발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있던 건데 그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스탠드라든가 뭐 펜던트라든가 어떤 조명을 들고 그 안에 달아놓으면 조명이 동그랗게 빛나는 전구 따마가 보일 경우에는 이거로 쓰면 편한데 나는 빛만 필요하면 일일이 단 다음에 여기다가 인비지블 체크해서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불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됐어요. 그럼 빛만 남죠. 얘도 똑같이 레팅글 라이팅처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옴니 라이팅이 맥스처럼 추가돼서 보게 되면 이 조명에서 아래 부분 조명에서 옴니 라이팅을 한번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옴니 라이팅도 다른 건 똑같아요. 클릭하면 근데 얘는 지름값이 없어요. 무조건 빛을 발하고 형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름값이 필요 없죠.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얘는 인비지블 체크하든 뭐든 상관이 없이 형태가 나타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달았지만 옴니 라이팅 가보게 되면 단위도 있고 밝기값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밝기값 속성은 좀 달라요. 영역이 퍼지는 정도에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치가 아니어서 이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왜 1000으로 되어 있냐면 아래 보면 디케이 항목이 바뀐 걸 보게 될 겁니다. 아까처럼 레팅글이나 스피어는 사이즈를 조절하게 돼 있고 형태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비지블이라는 걸 체크하게 돼 있고 뭐 디케이가 돼 있고 이렇게 사이즈가 따로 있는데 옴니라이팅은 디케이가 노 디케이가 아니라 디케이 해놓고 항목이 나타나요. 그냥 옴니라이팅은 쉽게 말해서 어떤 형태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에요. 빛.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비지블을 형태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인비지블을 체크할 필요도 없고 여기 보이는 인비지블 자체가 없죠. 인비지블을 체크할 필요도 없고 빛을 발하는 형태 크기가 문제가 아니니까 얘는 디케이도 빛이기 때문에 디케이가 사라지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죠. 약하게 할 수 있거나 물론 노디케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빛이기 때문에 감소된다라는 걸 기본 속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케이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노디케이가 있고 인버스 있고 인버스 스퀘어 있고 인버스 큐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드케이는 감쇄를 없앴겠다는 뜻이고 인버스 스퀘어, 인버스 큐브는 감쇄의 정도입니다. 감쇄를 얼만큼 할래? 1 곱하기 할래? 4 곱하기 할래? 6 곱하기 할래?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쇄가 높을수록 빛은 더 약해지겠죠. 같은 밝기값이라고 하더라도 멀리 갈수록 약해지는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인버스가 뭐 2배 정도 약해지는 거라면 인버스 스퀘어는 4배 정도 약해지는 거고 인버스 큐브는 6배 정도 약해지는 거고 이렇게 얼만큼 멀리 갈수록 약해지게 할래? 라고 묻는 겁니다. 일단 인버스를 한번 해볼게요. 인버스 스퀘어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얘가 1000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값에서. 자, 그럼 얘는 인비지블 체크 안 해도 조명은 없습니다. 빛만 있을 뿐이지. 조명을 여러 개 키다 보면 어느 게 어느 밝기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때 그런 조명을 지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옴니도 꺼놓고 한번 꺼놓을게요. 옴니를 한번 꺼놓을게요. 자, 어딨냐? 스피어 라이팅 단 거를 보게 되면 세부 설정 위에 스피어 라이팅 하고 온오프 키가 여기 있습니다. 얘를 꺼주게 되면 조명을 굳이 세팅값을 지우지 않아도 이 조명은 꺼져 있으니까 렌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 단 거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이죠. 밝기값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빛이 점점 약해지는 인버스 스퀘어라는 기능, 이게 인버스 스퀘어가 4배 이상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강하게 약해진 거거든요. 기본 세팅에서 인버스 스퀘어가 돼 있으니까 옴니라이팅은 많이 약하게 돼 있으니까 인텐시티 밝기값이 1000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인버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밝기가 1000인 값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밝은 겁니다. 1000이란 값이. 이미 감사가 되는 건데도 이렇게 밝은 정도의 빛이 돼요. 그래서 얘를 레팅글 대신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중간에 그 작업등이나 전체 조명을 할 때, 기본 조명을 전체 공간에 밝기를 할 때 가운데다 두고서 설정을 할 때 하는데 사람 따라 틀려요. 근데 얘 단점은 벽에 가까이 붙으면 이렇게 조명이 안 보여도 타버린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쓰진 않아요. 영역이 중간에 이렇게 띄워놓을 땐 쓰는데 벽 쪽에 붙을 때는 안 써요. 그래서 뭐 선택적이다. 사방으로 동일하게 백일주처럼 빛나는 게 옵니다. 얘는 조명이다. 형태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빛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 자, 여기서 중요한 팁은 지금 다시 설명드리면 좀 차이점은, 자, DK 항목이 다르다. 조명이기 때문에 인버스 스퀘어라는 거로 해서 4배 이상 약하게 돼 있다. 밝기값이 거기에 따라 기본 세팅이 1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심코 60이나 이렇게 되면 조명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구분도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돼 있는데, 그럼 얘를 만약에 노디케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1000이잖아요. 아까 조명들은 60이었는데 옴니를 1000으로 뒀는데 감소되는 빛이 디케이, 노디케이를 했어요. 얘는 거의 하얗게 탑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1000이란 값이 이 정도로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케이를 쓸 일이 없겠죠. 이 조명을 달면서. 다만 인버스 스퀘어 하게 되면 1000으로 해도 이 정도 밝기값밖에 안 나와요.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버스 스퀘어는 멀리 갈수록 약해지는 범위가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이 좀 약해 보이면 얘를 2000 정도 올려볼게요. 인버스 스퀘어 자체에서. 그 다음에 렌더를 해보게 되면 이 정도 빛을 편하게 되죠. 여기가 밝아졌긴 했지만 감사라는 게 뭐냐면 여기 조명이 달린 데에서부터 점점 빛이 약해진다는 뜻인데 빛이 약해지는 정도가 그러니까 조명이 여기 달렸죠.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어,
여기서부터 감쇄되는 떨어지는 데까지 빛이 감쇄되는 정도가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인버스예요. 인버스는 천천히 감쇄된다면 인버스 스퀘어는 쿵쿵 많이 감쇄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빛이 내가 1000을 줬든 200을 줬든 밝기값이 유지되는 영역이 좁겠죠. 인버스 스퀘어는 이만큼이라면, 인버스 스퀘어는 이만큼이라면 인버스는 이만큼인 거고, 인버스 큐브는 더 작을 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인버스 스퀘어에서 이 정도 줄어들었다면 2000 준 거에 인버스에서 엄청 밝겠죠. 영역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타버릴 거예요. 빛의 영역이 내가 준 원체의 밝기값, 인텐시티 밝기값 자체가 넓어진 거니까. 감쇄되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여기가 되게 타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게 옳다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작동을 하시면 돼요. 기본값이 인버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쓸 땐 인버스로 해놓고 너무 이렇게 윤곽이 잘 안 설 때가 있어서 인버스로 해놓고 1000을 좀 낮춰요. 조명 밝기값을 좀 낮추고 작업을 하는데 그건 선택적입니다. 인버스 큐브를 한번 해볼게요. 인버스 큐브는 진짜로 극대화된 거죠. 감소되는 게 엄청 큰 겁니다. 조금 영역이 달라서 이 영역과 전체 퍼지는 영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샘플 슬롯에서 보게 되면 주변에 퍼지는 빛은 없어지는 거죠. 여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 밝기값이 달라진다. 이거는 인버스 큐브는 보통 스탠드 플로 라이팅, 뭐 플로 라이팅 같은 거 쓸 때 그 위에다가 쓴다던가 이렇게 쓸 때 많이 써요. 선택적으로 작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쇄시키는 양이니까. 인버스 큐어는 이렇게 퍼지는 거고, 인버스 큐브는 극단적으로 얘와 얘를 끊어놓는 거고, 많이 감쇄되는 거죠, 아예. 인버스는 천천히 감쇄되는 거고, 이렇게. 밝기값 차이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1000을 두지 않고, 인버스 해놓고 밝기값을 500 정도 낮춰볼게요. 그러면, 인버스지만, 너무 화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영역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런데 인버스 스퀘어 그냥 기본값 두고 얘를 1500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너무 약하니까. 그래도 은은하게 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 공간을 어떻게 빛을 컨트롤할 거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어느 정도 감쇄시킬 거냐. 이게 중요한 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조명이랑 전편에서 기본 구성할 때도 한 거지만 이 명령어는 뭐예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게 V레이나 실선은 되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명 빛을 이해하지만 자기 걸 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밝기나 디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지만 그것만 인지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델링 한 작업들을 렌더 돌릴 수 있고요. 뭐 실사 렌더링 프로그램 다른 걸 하더라도 맥스를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처음 본 것도 할 수 있어요. 거의 명칭이라든가 그 뜻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역시 섀도우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뭐 기본 전체 조명을 쓸 때 섀도우를 빼놓고 얘는 그림자가 안 생기게 한 다음에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마다 V레이는 그림자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것 또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섀도우를 쓸 거니까 하고 여기 섀도우의 크기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크기인데 이건 뭐 투상적인 그러니까 그림자가 얼만큼 넓게 보일 거냐 이걸 하는 건데 그림자의 퍼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테스트 될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두고 할게요. 그런 차이가 있다. 저는 인버스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버스로 해서 500, 450 정도 줄까봐요. 500 줘야 되겠네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해서 옴니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면서 똑같이 지금 한 뭐 8000 바이 8000이든 1000 바이 1000이든 박스를 하나 만들고 그 공간에다 조명을 하나하나씩 달아보고 지금 동영상에서 설명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설정값을 변경해 보면서 렌더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자기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옴니라이팅 기능은 이렇다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옴니라이팅 아까 켰던 스피어라이팅도 온오프를 이제 켜볼게요. 그러면 두 가지가 혼합돼서 여기 밝게 이렇게 나타나겠죠. 얘도 역시 구를 안 보이게 이건 오브젝트가 빛을 발하는 거니까 인비지블 체크하면 사라질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팅글 라이팅, 스피어 라이팅, 그 다음에 옴니 라이팅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자, 스포트 라이팅이랑 IS 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